미래가 있는 그 대한민국과 부산을 만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닙니까? 부산 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이 여론조사 상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직접 체감하고 계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느끼냐면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그 추미애 윤석열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참 막 이게 심할 때 말이죠. 네. 제가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산시와 관련해서 내가 시장 출마 준비 중이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시장도 중요한데 지금 나라가 적골이 됐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하는 거야 딱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와서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니까 부산시장도 하는 것이고 또 시장이라는 어떤 단체장이라는 일종의 지역의 리더로서 또 우리 당의 하나의 어떤 그 단체장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당의 또 리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역할을 당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부산의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그냥 마치 부산 안에 갇혀 있는 공무원 아니면 마치 무슨 어디 군수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시장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금은 인지도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어쨌든 인지도는 그동안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일종의 굉장히 그 열렬 지지층이 형성돼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산에도 역시 이제 굉장히 제가 지난번 총선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뭔가 제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이런 굉장히 그 진정성 있는 아주 고마운 지지자들이 좀 분포돼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요런 부분들을 아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거나 홍보는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과제죠. 그래서 만약에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경제 비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또 정치인 이연주가 아닌 뭐 어떻게 보면 경제시장, 경제시장 그냥 저는 뭐 행정가 완전히 뭐 완전한 행정시장으로서는 제 정체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행정 규제를 따르고 행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상상을 뛰어넘고 기존 관념을 뛰어넘고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틀을 벗어나서 시장의 어떤 정치적 역량과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지금 CEO형 시장이 저는 필요한 때다. 그냥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낙후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또 행정가 내지는 부산시장이 되면 저는 또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기업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부산 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좀 저는 그런 면에서 부산 같은 곳은 자치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부산시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알아서 좀 혜택을 주고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근데 모든 걸 중앙에 의존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중앙에 끌려다니다가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시골로 전락하는 거죠. 부산은 도시고 그 다음에 물류 도시고 그 규모가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은 만약에 행정자치시를 만들어서 이거를 확실하게 밀고 또 거기에 경제 역량이 있는 시장이 이렇게 좀 쥐고 드라이브를 걸면 저는 뭐 이렇게 잘하면 홍콩 정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의 도시 국가로 충분히 한 1, 20년 후에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어떤 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한지 아, 예. 그 좀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이 겨눌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지요. 네. 어차피 이제 공수처라는 게 말하자면 그 검찰 위에 검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을 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을 전담해서 수사하는 수사처인데요. 그런데 이제 언뜻 들으면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 작동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임명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모든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예산과 인사권이 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과 인사권이 어디 있느냐? 특히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서게 되고 그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지배하고 공수처도 지배하고 이 공수처가 모든 사법기관과 검찰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을 대통령이 지배하는 그래서 감시 감독하는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가 각각의 고위공직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해 가는 게 하나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각각의 이 고위공직자들을 하나의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모든 것을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지배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새로 되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만큼 퇴임 후를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대선 그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조사가 네. 몇 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좀 음모론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야당이 네. 어쨌든 간에 그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게 대한 부정적인 게 많으면 그 지지가 야당의 어떤 그 후보에게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선 주자도 존재감이 없어져 있죠. 존재감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끝까지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 좀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법무장관과 이렇게 맞서 있을 때 이렇게 오르는 거 하고 막상 대선 레이스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가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그런 사례에서 많이 본 것처럼 사실은 그런 난관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그 난관을 거쳐서 최종적인 승자까지 간다. 그러면 뭐 대단한 인물인 거죠. 이 정치는 그냥 어떤 본능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능. 그리고 야당은 야성을 가지고 정글 속에서 어떤 그 야수의 무리의 대왕인 거거든요. 야당의 주자는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야성을 가지고 본능적인 것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확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공수처 국면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싸움의 최선봉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그 대한민국과 부산을 만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